밤새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이 붓고 얼굴은 푸석푸석, 심지어 다리가 묵직하게 붓는 날도 있으시죠? 화장실은 매일 가는데도 시원하게 비워지지 않는 느낌. 배가 늘 더부룩하고 식사 후엔 자꾸 눈꺼풀이 감깁니다.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 것 같고 피부는 예전보다 더 칙칙하고 거칠어지고 주름이 눈에 띄게 깊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겪고 계신가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죠.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고 검사 수치도 다 정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몸은 자꾸 무너지는 느낌일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 먹으면 병이 시작되고 잘 먹으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릴 토마토와 오이, 이 두 가지는 혈관, 뇌와 장, 눈, 피부까지 살리는 슈퍼푸드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드시고 있는 식단 속에서 어떤 조합이 질병을 부르고 어떤 조합이 몸을 다시 살리는지 의학적 원리와 함께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익혀야 되는지, 생으로 먹어야 되는지, 토마토랑 우유를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오이랑 사과는 왜 찰떡궁합인지, 그동안 헷갈리셨던 모든 궁금증,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되실 겁니다. 아침마다 붓고, 피부가 푸석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도 자꾸 흐려지는 느낌. 이 모든 증상들, 사실은 서로 전혀 다른 원인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어르신의 식사 속에 숨어 있는 잘못된 음식 궁합과 섭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토마토, 하지만 아침 공복에 설탕 뿌려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고 계셨다면 혈당은 급격히 출렁이고 위장에 자극이 가해지며 소화는 더 느려지고 몸속 염증 반응은 더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혈압과 부종에 좋다고 들으셨지만 당근이나 바나나와 함께 먹었다면 비타민은 흡수되지 못하고 신장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위, 장, 간 그리고 뇌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피부와 눈, 붓기와 피로감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제부터 그 몸속 변화의 흠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못된 음식 궁합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그토록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장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설탕, 우유, 전분류를 토마토나 오이와 함께 드시면 위는 산도를 유지하지 못해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은 점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장이 불편해지면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변이 시원치 않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건 간입니다. 장이 불편해질수록 간은 해독 작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쉽게 오고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간이 과로 상태일 땐 혈액 내 독소 제거가 늦어지고 이것이 뇌로 가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멍한 느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 어르신들의 기억력 저하 원인의 상당수가 뇌세포 퇴화 이전에 장과 간 기능 저하에서 시작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와 눈입니다. 장을 통해 흡수돼야 할 항산화 영양소들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피부 세포가 손상되기 쉬워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며
심하면 입 주변이 갈라지거나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눈 역시 황반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배가 불편하다는 문제 하나가 결국 피부, 눈, 뇌까지 온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매일 반복되는 하루 3끼 식사 안에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먹고 있었던 걸까? 뭘 어떻게 바꿔야 좋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평소에 자주 드시는 식사를 2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몸에 부담을 주는 식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몸을 다시 살리는 식사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드시는 하루 식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방울토마토 조금,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십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산성이 강한 토마토와 단백질이 많은 우유가 빈속에서 만나면 이를 자극하고 소화가 느려지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간단하게 감자전을 드시고 반찬으론 오이 소박이를 곁들입니다. 감자의 전분은 위장을 무겁게 만들고 오이의 찬 성질은 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하죠. 특히 발효된 김치류까지 더해지면 장은 쉽게 과민해지고 가스가 자주 차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더 간단합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바나나 하나를 드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두 식품 모두 칼륨이 많아 신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고, 판 드레싱에 있는 설탕과 기름 성분은 혈당과 간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보기엔 가볍고 소박한 식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하루 내내 위장과 장, 간, 신장까지 몸 전체에 누적된 부담을 주는 식사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루 3끼라도 몸을 살리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엔 위장과 장을 편하게 하고 에너지를 채우며 수면까지 도와주는 회복을 위한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구운 방울토마토에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올리브유 한 숟갈.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9배나 높아지고, 계란과 올리브유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하루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줍니다. 점심은 찐 단호박과 살짝 데친 오이 샐러드, 그리고 사과 반 개. 장의 부담은 줄이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배변 활동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엔 토마토즙 한 잔과 간단한 두부구이나 흰살 생선 요리를 드셔보세요.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자기 전 혈당 변동을 줄여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루 식사만 바꿔도 속이 편안해지고 붓기가 줄어들며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까지 편안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드신 한 끼, 그 한 끼가 몸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재료를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고 또 무엇과 함께 드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하루만 바꿔도 달라지는 변화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을 볼 때 고르는 기준입니다. 방울토마토는 껍질이 단단하고 색이 선명하며 줄기 근처가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중에 고민되신다면 각자의 특징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더 높고 라이코펜 함량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5에서 10알 이내로 드시되 식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혈당 변화에 더 안전합니다. 오이는 길이가 너무 크지 않고
색이 진한 초록색이며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시고 끝이 시들거나 물렁한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가급적이면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빛이 차단된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산패 걱정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할 때의 포인트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를 늦추며 기억력까지 향상시켜주는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해주는 아주 귀한 영양소입니다. 근데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높아집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지만 부담스러우시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껍질만 부드럽게 벗겨내세요. 오이는 생으로 드셔도 되지만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얇게 썰어 소금물에 5분 정도 절인 뒤 살짝 헹궈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을 식품 궁합입니다. 먼저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꼭 함께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기름과 만나야 흡수율이 7배 이상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토마토와 당근은 정말 좋은 짝꿍입니다. 두 채소가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돼서 세포 노화나 피부 손상,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오이에 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당근 속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이는 땅콩버터와 잘 어울립니다.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지방과 단백질이 만나면 근육 유지와 혈당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도 오래가죠.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이처럼 토마토와 오이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잘만 조합하면 약처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끼 식사에 알려드린 팁을 올려보세요. 몸이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은 몸속에서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상해 보세요. 식탁 위에 재료 몇 가지만 바꾸고 하루 3번 제대로 드시는 걸 실천하셨을 때 당신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손발에 붓기는 덜하고 얼굴빛은 훨씬 밝아집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편해지고 하루 종일 속이 가볍고 시원합니다. 눈은 덜 침침하고 신문 글자가 다시 또렷해집니다. 피부는 전보다 맑아지고 요즘은 주름도 덜 보이는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다시 또렷해지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운찬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토마토를 익히고 오이를 데치고 함께 먹을 음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장바구니부터 바꿔보세요. 첫날은 기분이 좋아지고 일주일 후엔 속이 달라지고 3달 뒤엔 얼굴빛이 달라지고 1년 뒤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이 됩니다. 당신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박한 한 끼지만 그 안에 큰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쉽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웃으시며 사시는 날들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